5초 뒤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5시? 웬 8시? 5시가 됐으니까, 파동, 행렬이에? 이름 붙이니까 좀 어색하다. 네, 아무튼, 파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알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편집을 해가지고 추가 내용을 집어넣어서 차후에 제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그때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파동이란 무엇인가? 글씨가 너무 더럽다. 다시 쓸게요. 무엇인가? 예. 해서 파동,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파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무엇을 배우느냐? 뉴턴 역학을 배워요.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열역학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역학을 배웁니다. 왜 이런 순으로 배우느냐? 일단 뉴턴 역학에서 이제 역학 파트에서 배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뉴턴 역학을 역학 파트라고 부르거든요. 역학 파트에서 이렇게 가르니까 어느 분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네. 띵꿀땡꿀님, 어서 오세요. 뉴턴 역학의 경우에는 뭐냐? 진동이 뉴턴 역학에서 나옵니다. 예. 또 나가셨네. 이 진동이 파동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일단 뉴턴 역학을 먼저 배워야 되고요. 진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속도, 가속도, 힘, 복원력이라고 부르는 힘이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파동에 크게 관련이 없는데 누구를 배우는데 이제 좀 연력학적 지식이 필요하느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연력학적 지식이 아니라 뭐냐, 기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 소리 때문에. 이 부분은 소리를 배우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거는 얘네 두 개예요. 아이고, 지워졌네. 밑에 것까지 지워져 버렸네.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뉴턴 역학과 파동 역학의 대체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얘네 둘이 동시에 빛에 대해서, 빛이 어떤 빛이냐에 대해서 대립했어요. 누가? 뉴턴이랑. 뉴턴 대 vs 하이완스. 누구냐? 이 사람이 호이겐스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왜 안 써져? 잠시만요. 갑자기 타블렛이 안 먹네. 잠시만요. 왜 이러지? 이건 먹는데. 내가 너무 눌러서 썼나? 펜만 안 먹네.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사고가 났네요. 왜 이래? 펜이 안 나와. 펜이 안 나오네. 까만색으로 언제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색이 까만색으로 바뀌었었네요. 까만색에 까만색을 칠하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호이겐스. 제 기억이 맞다면은, 호이겐스가 누구냐? 목성의 위성 2호를 발견한 인물입니다. 만일 틀렸으면은, 그때 수정을 가도록 하고요. 만일 틀린 게 있으면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고, 목성의 위성 2호를 발견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빛이 대체 파동이냐? 아니면은 그냥 입자냐? 이 사람은 빛이 파동이라고 했고, 뉴턴은 입자라고 했어요. 이걸로 두 사람이 그 시기에 대립을 합니다. 근데 왜 뉴턴이 그때 킹왕짱으로 셌어서 똑똑했어서 애당초 뉴턴이 너무 유명했어서 뉴턴이 이겨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이언스가 맞네. 사람들이 밝혀요. 100년 뒤쯤에. 그래서 하이언스가 이제 지금은 천재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역사 지식이고, 얘는 이제 나중에 또 하이원스의 이제 원리가 나오면서 이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얘네 둘이 차이점이 뭐냐? 예시를 할게요. 자, 친구한테 자기가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턴력 학 같은 경우에는 뉴턴력 학적으로 이제 생일 초대를 한다고 하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뉴턴력 학적으로 생일 초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편지에다가 내 생일이니까 와 라고 써가지고 질량 M인 편지를 써서 얘를 가속도 A로 T초 동안 가속을 시켜서 V라는 속력을 만들어요. 그 V라는 속력으로 가져다가 친구한테 준다. 그냥 친구한테 갖다 주는 건데 졸라 더럽죠. 질량 M짜리 편지를 가속도 A만큼 T초 동안 가속시켜서 V라는 속력으로 친구한테 갖다 준다. 여기는 또 A-라는 가속도로 T초만큼 감속해서 0이라는 속력으로 친구한테 도달을 하겠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러네. 어쨌든 이게 이제 편지를 갖다 주는 게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갖다 주는 게 뉴턴 역학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뭐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저것 배우시다 보면은 요거에서 이제 좀 생략된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거예요. 뭐 편지를 쓰는 과정, 그리고 친구가 편지를 읽는 과정. 요거에 좀 생략했는데 일단 뉴턴 역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파동 역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 간단해요. 메일을 붙여. 일단 글씨 쓰는 과정은 또 생략을 하고 메일을 붙여요. 막 이렇게 와라고 타자로 써가지고 얘를 인터넷은 뭐냐? 광통신이다. 광이 뭐다? 빛이죠. 빛을 이용한 통신이다. 얘도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는지 차후에 이제 배울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친구 컴퓨터에 가가지고 친구가 메일을 열어봤어. 근데 내일 열었네. 얘 어제 생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데이터를 파동화하여 전달을 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이제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말로. 이 사람 이미 아니라 뭐야 이건 턱이 왜 이래? 말로 나 오늘 생일임. 아이 또 이러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왜 이러냐? 어제는 상태가 이상하더니 지금은 제가 이러네. 어제도 내가 이상한 거고 오늘도 내가 이상한 거구나. 나 오늘 생일임. 오늘 생일임. 얘가 뭐예요? 성대의 떨림을 통해서 음파라는 파동으로 변해서 친구의 고막을 때립니다. 고막을 진동시켜요. 정확하게. 진동시켜서 정보를 전달한다. 뭐야? 뭐가 더 쉬워 보여요? 말하는 게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파동이 킹왕짱이다. 파동이 최고. 그래서 모든 정보 전달, 광통신, 모든 통신,
기타 뭐 음악, 기타 등등 어떤 정보 전달, 인간 사이에 있어서 모든 정보 전달에는 대부분 파동이 관계를 합니다. 물론 파동이 관계에 결국 하지만 매개인 경우고, 이제 매개인 경우, 파동이 매개이 아닌 경우도 이제 있긴 있어요. 이제 현대 물리에 들어가서 조금 있긴 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파동은 뭐다? 성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대가 진동을 한 게 소리를 통해서 음파로 변하여 얘가 뭐다? 친구의 고막을 다시 진동시켜서 전달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파동은 뭐다? 진동이에요. 파동의 기본은 진동입니다. 뭐냐? 얘는 뭐예요? 음파가 뭐냐? 음파는 공기가 진동한 거다. 아까 광통신 얘기도 나왔었죠. 광통신은 뭐다? 빛이에요. 빛이 뭐냐? 빛이 무엇이냐? 얘는 전자기파와 전기장과, 웬 전자기파가 빛인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 유도하여 진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대체 파동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잠시만요.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좀 이거는 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 캔버스를 칠판으로 쓰고 있는데 오픈 캔버스가 영문밖에 안 쳐져요. 네, 아쉽게도. 그래서 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가지고 잠시만요. 포토샵 같은 경우를 쓰면 어떠냐고 하는데 옆에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얘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CPU랑.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랑 포토샵에 쓰는 거랑 시간 텀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포토샵이 제일 좋긴 할 테지만 컴퓨터가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메모리 CPU도 많이 잡아먹고 거의 포토샵까지 키면은 정말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어디 있냐? 파동이란 여기 있다. 파동이란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완벽한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고등학교 선에서는 이렇게만 알아둬도 충분해요. 되네. 오이, 다행이다. 잠깐만 사이즈 좀 키우자. 아이씨, 뭐야. 오케이. 아이 참, 잠시만요. 오케이. 저는 연상이다. 한 20. 오케이. 뭐냐? 파동이란 뭐냐? 주기적인 진동이 시간에 따라 주위로 규칙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 얘 지워지지 않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주기적인 진동이 시간에 따라 주위로 규칙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뭐다? 주기적인 진동이 아까 뭐 파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적인 진동이라고 했죠.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주위로 규칙적으로 퍼져나간다. 얘네를 우리가 이제 따로 짚어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들어오셨네. 죄송합니다. 불량베스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가지고 주기적인 진동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주기적인 진동을 하는데 얘가 주기를 가지고 있다, 반복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제 주기를 나중에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파동의 이제 요소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얘가 이제 어떤 점이 이제 진동을 하는데 얘가 이제 요 양 끝에 간다고 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3초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얘가 다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3초가 걸린다고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데 3초.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린다? 3 곱하기 4니까 총 12초가 걸린다. 이게 한 번 진동한 거죠.
한 번 진동한 게 얼마? 12초. 얘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주기적인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한 번, 운동이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운동이 다시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운동하는 방식, 움직인 거리, 얘네가 같으면은 우리가 주기적인 진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중에 파동을 배우다 보면은 얘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파동을 계산하고 이용하는 데는 주기적인 애가 확실히 편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파동을 주기적인 파동으로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있긴 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스펀지 같은 프로그램이나, 요즘도 스펀지가 있나? 누가 추천을 주셨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스펀지 같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과학 프로그램들의 파동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런 이게 뭐야? 너무 막걸리네. 이러한 형태로 파동이 주어지죠. 주로 이제 사람 목소리 같은 경우에. 얘네는 딱 봐도 일단 주기적인 진동이 아니죠. 예. 반복되는 구간이 없어요. 주기적인 진동은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대충 봐도 딱딱 반복되는 형태가 보이는 걸 주기적인 진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체 얘는 왜 또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진동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무한히 많이 잡아버리면은 결국 아직 진동이 한 번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진동이 됩니다. 또 누가 들어오셨네. 금메달님 안녕하세요. 신기하네. 공부방송인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에 한 분 들어오셔서, 그것도 학생도 아니시고 학원 강사셔가지고 동질감을 느낀다고 들어오신 분이 한 분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하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꽤 많이 들어오시네요. 어쨌든 파동을 아직 처음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기적인 진동, 시간에 따라 얘네들은 이제 좀 처음 이해하는 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얘네가 파동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파동은 대체 무엇이냐? 지금 파동 관련된 물리 쪽을 강의할 생각입니다.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드릴게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물리에 대한 파트를 3, 4명이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리 파트인 일반 역학, 뉴턴 역학이나 열역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담당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 역학, 이제 나중에 가면은 굴절이나 간섭 쪽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시간이 더 되면은 이제 현대물리, 양자가 아니라 원자 구조까지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3월 13일에 고등학생 서울시 연합고사가 있죠. 그거를 푸는 방송을 잠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맡은 사람들하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셨네. 차로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대체 뭐냐? 아까 말했죠.
강의 시간은, 어, 강의 시간은, 일단, 제가 화목에 주로 수업이,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서, 화목은 수업이 좀 많아서 강의가 좀 힘들고, 어제도 이거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피곤해가지고 멘붕해서, 그냥 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수금, 오늘은 좀 일찍 했는데, 보통 이제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방송을 할 거고요. 월수금. 그리고 이제 화목토에는 제가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 아직 리뉴얼 중이라서 이제 차후에 이제 블로그 계정을 가르쳐 드리면 안 되고 블로그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블로그 사이트 주소, 블로그 주소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화목토에 이 영상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편집을 하면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 겁니다. 올릴게요. 올릴 때는 아마 제가 지금 원래는 책을 쓰기로 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강의까지 가버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책을 쓰려고 했던 내용하고 조합을 해서 글하고 강의가 병행되어 있는 형태로 아마 강의 블로그에 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블로그 주소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쓰는 닉네임인 행렬이가 전국 통틀어서 저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만 해도 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셔가지고 와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나가셨네. 아유, 차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어디까지 했었죠? 진동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진동을 설명하는 데는 뭘 쓰냐? 줄을 써요, 줄을. 처음 이제 직선으로 잘 안 거지네. 이렇게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적어가지고 샥. 한 방에 안 돼. 천천히 가야 되나? 이거 강의하는 사람들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랴? 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줄을 흔들면 흔히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렇게 이 줄을 흔들면 이런 형태로 줄이 흔들리죠. 아우, 손 아파. 이런 형태로 줄이 흔들리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거를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파동이 대체 어떻게 진동이 진행이 되는 거냐? 자,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이 물질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줄도 얘네들을 확대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할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얘네들이 입자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좀 간략화해서 그린 거예요. 원래는 입자가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존재하는데 그걸 좀 간략화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이런 내용을 배웠었죠. 아마 뉴턴 역학 파트에서 도르래 근처나 보면은 우리가 장력이라는 애를 배우는데 줄에서 나타나는 이런 파동의 기본 원리, 힘. 우리가 아까 뉴턴 역학의 진동이라는 애를 알아야 파동을 이해하는 데 쉽다고 그랬죠. 진동에서 우리가 진동을 일으키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 보건력이라고 불러요. 제가 말을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일 아시면은 틀렸다고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을 보건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보건력이 힘인데 줄에서는 이 장력,
장력이 보건력이 됩니다. 그래서 장력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줄에 이 입자와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얘는 인력이죠. 네, 그래서 이게 힘이 있어야 파동은 전달이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모든 파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 파동, 줄에서의 파동을 전달하는 기초적인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파동이 전달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줄을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동을 만드는데 이 첫 번째 점을 우리가 입자를 잡아 올려요. 잡아 올리면은 얘가 당겨 올라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줄에 뭐가 어떤 힘이 있다고 했어요? 장력이 있다고 했죠. 장력은 서로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요. 즉, 우리가 얘를 F라는 힘으로 잡아 올렸어요. 그러면은 얘도 이 점을 F라는 힘으로,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F라는 힘으로 마찬가지로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얘도 올라오겠죠. 얘도 이제 점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요게 잡아당겨져서 여기로 올라와요. 옆에 있는 점도 이렇게.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 우리가 얘가 수직으로 잡아당기진 않겠죠. 정확하게는 약간씩 틀어지면서 잡아당길 거예요. 왜? 위치가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힘이. 그럼 뭐야, 얘가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우리는 위로 잡아당겼어요. F라는 힘으로. 근데 얘는 어느 쪽으로 잡아당겨? 점에서 원래는 우리가 이쪽으로 잡아당겼는데 얘가 여기 있는 애를 잡아당기는 거니까 힘의 크기를 같은 크기로 잡아당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근데 힘의 크기는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위로 잡아당기는 거는, 근데 얘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위로 잡아당기는 요만큼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약간씩 내려가요. 근데 얘네가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간 간격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거의 이 위치, 서로 이웃한 위치에서는 같은 위치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당긴다고 유지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얘네 입자들이 어떻게 조금씩 덜 잡아당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줄을 한쪽 끝만 올리면은 얘네가 줄이 어떤 형태가 된다? 얘네가 서서히 덜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줄을 한 끗을 올리면은 이렇게 유지되듯이.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동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얘를 끌어올리자마자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이 점이 이쪽 점을 이제 끌어올리자마자 우리는 얘를 잽싸게 다시 내려. 어떻게? 힘 F라는 힘으로. 그러면은 얘가 F라는 힘으로 다시 끌어내렸죠. 그럼 얘는 일단 요 옆에 있는 세 번째 점을 F라는 힘으로 다시 끌어올려요. 그리고 얘는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점은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 점은 두 번째 점은 세 번째 점을 끌어올려서 세 번째 점은 이쪽에 있겠죠? 네 번째 점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러면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돼? 얘는 밑으로 내려왔고 얘는 위에 있죠. 그럼 얘는 또 얘를 잡아내리겠죠. 어떻게? F라는 힘으로. 그러면 얘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애를 F라는 힘으로 끌어당기겠죠. 왜? 하나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다시 내려오고 얘는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위에를 잠깐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얘가 세 번째 과정. 네 번째는 올라오고 두 번째는 내려온 상태가 된다. 자, 요 글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전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세 번째를 끌어내려요. 그럼 얘는 또 내려오겠지. 얘는 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를 끌어올릴 거야. 그럼 어떻게 두 개씩 계속 올라간 상태로 오른쪽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펄스라고 부른다. 이게 뭐다? 맥이라는 애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한의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손을 핏줄에 대거나 아니면 이제 목 쪽, 턱 밑에 손을 대면은 두근두근 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맥이라고 부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펄스라고 부른다. 포켓몬 기술 중에 워터 펄스라는 물의 파동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맥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파동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기적인 진동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 이 상태로 첫 번째 점을 다시 가만히 냅두면은 이 두 개 점이 올라간 상태로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에는 이랬던 애가 이렇게 요 산등성이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진행만 해요. 얘가 뭐다? 펄스다. 우리가 용수철 가지고 놀아보셨나? 아니면 이제 줄넘기, 긴 줄넘기 같은 거 이렇게 위로 확 내렸다가 아래로 내면은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물결이 쫙 하고 움직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한 이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기적인 진동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주기적인 진동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를 다시 끌어올려. 아까 주기적인 진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형태로 움직이는 거를 일단 주기적인 진동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죠. 그 정확하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점이 얘네들은 이제 또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하겠지. 어떻게? 두 번째 점은 일단 아무 영향 없으니까 있다고 치고 얘는 내려왔어요. 그럼 네 번째는 그대로 있겠네. 다섯 번째가 올라오고 얘는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리고 첫 번째를 우리가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얘 여기 있겠지.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애는 아까처럼 또 얘를 끌어올릴 거야. 그리고 얘는 얘를 끌어내리겠죠. 세 번째는 네 번째를 끌어내리고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를 끌어올리겠지. 그러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선 또 어떻게 얘를 끌어올리고 얘는 끌어내리고 얘는 우리는 또
주기적인 진동이니까 첫 번째 점을 끌어내리겠죠. 그리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또 끌어올릴 테고.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된다? 얘가 2개 올라가고 2개 내려가고 2개 올라가고 2개 내려갔던 애가 또 한 칸 이동해서 2개 하나 내려가고 2개 내려가 있고 2개 올라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럼 또 진행되면은 이제는 2개가 내려가 있고 2개가 올라가 있고. 좀 정리를 예쁘게 해볼까요? 정리를 예쁘게. 2개가 올라가, 일단 요 상태를 시작으로 2개 올라가 있고 2점이 내려가 있고 2점이 올라가 있고 2점이 내려가 있어요. 얘가 한 과정 더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가 얘를 잡아내렸으니까 하나 내려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패턴을 봤으니까 대충 알 수 있죠. 2개 올라가 있고 얘 내려가 있고 요거 잡아당겨서 내려가 있고 2개 올라가 있고 하나 내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점이 내려가 있을 테고 2점 올라가 있을 테고 2점 내려가 있을 테고 2점 올라가 있을 테고. 또 시간 한 단계를 더 지나면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딜리트. 오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행하면은 얘를 우리가 또 잡아 올리니까 이렇게 얘를 연속 그림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려야겠네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좀 보기가 힘드네. 블로그에 올릴 때 다시 연속 그림으로 올려 볼게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면은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시작이 요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이 요거 이렇게, 다음이 요거, 다음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점으로 찍어 놓고 얘가 연속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힘든데, 얘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게 보여요. 그게 뭐다? 퍼져나가는 거다. 그리고 얘네 모양이 처음에 2개 위에 2개 아래 2개 위에 2개 아래가 됐죠. 근데 여기에도 2개 위에 2개 아래 2개 위에 2개 아래 돌아왔어요. 그게 뭐다? 주기적인 진동이다. 이 주기적인 진동이,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주기적인 진동은 아니고, 주기적인 진동은 뭐냐? 이 첫 번째 점만 잘라서 보면은 얘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이러죠. 두 번째 점도 보면 위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얘네는 같은 거니까 위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서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얘의 점이 위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단 서로 몇 번부터 시작하는지가 바뀌어 있는 거죠. 왜? 첫 번째는 먼저 위에 있었어요. 위에 아래 아래 위에 아래 아래 위에. 근데 두 번째는 위에 아래 아래 위에 아래 아래. 세 번째는 아래 위에 아래 아래 위에 아래. 이렇게 결국 똑같은 진동인데 시간에만 다른 상태로 진동을 하는 거지. 그게 뭐다? 시간에 따라서. 그게 마치 무엇처럼 보이는 거냐? 주위로 규칙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파동의 정체이다. 결국 이 정체적으로 이건 또 뭔 말이요? 아무튼
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씨, 안 없어져. 파동은 어떤 점이 진동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점을 시간차로 같은 형태로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 진동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옆에 있는 거를 끌어당겨서 계속 옆에 있는 점들을 진동을 만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친구를 옆에를 한 대를 딱 때렸어. 그리고 옆으로 한 대 더 치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내가 때리자마자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치나? 아니죠. 때리고 1초 있다 치거나 좀 반응 빠른 애면 0.1초 있다가 치겠죠. 싸움 나겠지만. 뭐 저 그래서 싸움 난 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여담이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때리는 행동이 이제 우리가 진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옆에 있는 애가 바로 그 진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진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마치 우리가 어떤 모양이 어떻게 두 개 위에 두 개 아래 얘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얘가 그거를 연속적으로 보이면은 왜 위에 이거 따로 안 움직이네. 포샵이랑 좀 다르구나. 네, 없애고 왠지 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할 게 뭐야? 아이 왜 전체적으로 움직여? 네, 얘만 움직이네. 얘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 형태가 서서히 옮겨가는 것처럼 보인다. 얘가 우리가 말하는 파동의 정체예요. 결국 뭐다? 진동이 여기서 시작된 진동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파동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파동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얘를 수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씨. 취소. 오케이. 파동의 정체를 수식적으로 알 수 있다. 수식정으로. 제가 오타가 좀 자주 나거든요. 심지어 친구가 오타를 발견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은 편해요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펴해요라고 썼어요. 친구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야 너 오타 났으니까 고쳐 했더니 제가 현해요로 고쳐놨어. 그래서 저희 동아리계의 레전설이 됐죠. 뭐 이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오타들이 더 많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수식으로 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우리가 수학을 배운 것 중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 배운 거 기억에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각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각도. 왜? 0부터 360도까지. 360도가 근데 또 뭐야? 얘가 0도죠. 또 0도에서 361도는 1도고 그래서 다시 0도부터 360도까지. 그래서 뭐가 이 파동을 표현하는데 뭐가 가장 잘 쓰인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 얘네 셋이 가장 잘 쓰인다. 얘네가 뭐예요? 삼각함수. 아마 앞에 부분을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진동 기억하실 거예요. 진동도 마찬가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 가능하죠. 어떻게? A 사인 오메가 t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기로 하고. 근데 얘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아싸 알람 울린다. 왜 알람이 지금 타이밍에 울리는 거지? 시간에 대해서 대해서 표현한 건데 우리가 뭐예요? 아까 위치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다고 했죠. 아까 친구 가지고 한 대 때리는 걸로 설명했죠. 1초, 0.1초씩 아마 느릴 거라고. 느린 놈은 1초씩 느리고. 그래서 우리가 위치마다의 정보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마다의 정보가 표현이 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파동을 수식적으로 표현한다. 이거를 다음 시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수업이 5시 반에 끝나고 저녁을 먹고 오면 7시, 한 7시에서 8시쯤에 어떻게 파동을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세 분, 시청자 수 3명, 3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 강의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할까? 아무튼, 제가 연구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연구실에서 일단 발굴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 안 쓰는 연구실이거든요. 발굴한 것들을 좀 갖다 놓고 저녁 먹고 돌아오면은 한 8시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 밤을 새서 한번 방송을 해볼까? 모르겠네요. 그럼 뭐 그때 가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얘를 이제 저장한 거 종료하고